중요한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 아 왜냐면 저기 오늘 평소 같으면 좀 더 시간인데 우리 저기 동현이가 3시에 또 가야 돼서 요거 일단 진도 좀 나가고 이거 좀 다시 쉬자 알겠지? 괜찮겠니? 2분만 더 쉬어봐. 원래 10분 쉰 건데. 아, 네. 민규야 괜찮아? 괜찮아.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대충 고치면. 현식이는 쌩쌩하네. 저요? 또 목요일 금요일 좀 잘 못 잤는데 어제 좀 진짜 편한 편이가지고 잘했어. 근데 요즘 진짜 거의 게임을 잘해 한 번씩 그 약간 스트레스 받아서. 시간도 정해졌어요. 5시간 그럼 그때 일어나 공부를 해. 5시 그때 이런 불안 열심히 하네. 이제 얼마나 힘들겠니? 아 이거 하필 또 졸린 거 해야 돼. 졸려요? 이게 또 오늘 쭉 읽는 거라. 아 5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54요? 거기 해설돼 있는 거를 보자. 행 내리셨습니다. 자 힘내봅시다. 바보야. 준이야 50. 자 녹색 책 54페이지 한번 펴봐요. 그냥 50세 이거죠? 맞아. 아 여기 이거 있어요. 일단 토론부터 할게. 그나마 토론이 나. 토론부터 할게요. 이게 중요해. 저기 대신구가 또 토론 은근히 좋아해. 저거 좀 많이 먹으면 54 펴보세요. 다들 축제도 갔다 왔는데 힘들지 축제까지 하고. 일단 토론을 먼저 할게. 토론. 자 54 피면 토론 나오고 56. 자 여기. 자 요거 빨리 별표 치세요. 요거. 네. 이거 딱 빈칸으로 내기 너무 좋잖아. 56 이거 토론 순서. 자 반대 신문식 토론. 자 찬성 측 토론자 2명, 반대 측 토론자 2명, 사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겠지. 반대 신문식 다른 말로 교차 조사라고 합니다. 교차 조사. 조사하는 거지.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조사하는 거야. 상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반대 측이 질문 던지고, 또 반대 측이 이렇게 하면 찬성 측이 또 이렇게 질문하고. 그래서 신문이 뭐죠? 신문이 물어보는 거야. 신문했다 이렇게. 신문이 저 신문이 뭐죠? 뉴스페이퍼가 아니라 진짜 물어보는 거. 알겠지? 조사하는 거야, 조사. 질문을 던지는 거야.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반대 신문식 토론이 그건데, 이게 무슨 논제에 많이 쓰이냐면 정책 논제에 많이 사용이 돼요. 이 토론이 무슨 논제예요, 여러분? 정책 논제. 정책 논제 한번 적어보세요. 정책 논제. 일단 논제에는 3가지가 있어요. 사실 논제, 그 다음에 이제 가치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문제를 주로 어디서 다룬다? 반대 신문식 토론에서 다룹니다. 자,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암기가 또 필요해요. 그냥 글 읽으면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막상 몸에 또 헷갈려. 반대 신문 물어보는 거야 일단. 그래서 약간 공격하는 거야. 사실 이 반대 신문은 사실 뭐 모르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건데 상대의 어떤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한다.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요즘 대선 토론 많이 봤잖아. 물론 이제 그런 토론은 아닌데 이거는 뭔가 제대로 한 토론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먼저 시작을 하냐면 찬성측이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입론. 그럼 반대측이 이렇게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측이 또 입론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 신문. 또 입론하고 반대 신문. 입론하고 반대 신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반론할 때는 반대측이 먼저예요. 반대측, 찬성측, 반대측, 찬성측 이렇게. 이게 순서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순서. 그러니까 반대측이 먼저 마지막 최후 반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측이 먼저 얘기하고 마지막 반론은 찬성측이 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에 얘기한 사람의 말이 좀 임팩트가 남거든. 근데 찬성측이 조금 약간 불리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뭐 해야 한다는 건 다 그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왜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찬성측이 하냐면 입증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 입증의 부담이라고도 하거든. 입증의 책임 혹은 입증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발언은 찬성 측이 하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 이 사람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듣다 보면 마지막에 듣는 말이 제일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찬성 측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 사실은. 이 토론의 한 지금까지 다 먼저 해왔던 그런 건가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이제 먼저 해서 일단 얘기를 소개해주고 왜냐하면 반대측은 찬성 측에 하나만 잘못된 걸 까도 이기는 거야 사실 어떻게. 예를 들어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렇게 잘못했다가는 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걸려든 거야. 그럼 그걸 또 아닙니다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찬성 측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어. 뭔가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 건 사실 설득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까지 좀 한번 받고 이제 좀 잘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이거 좀 졸릴 텐데 큰일 났다 야. 인공 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봐봐요. 뭐뭐 해야 한다. 무슨 논제라고요? 정책 논제. 우리가 이제 요즘 저번에 산불로 나오고 이랬잖아. 이제 그래서 뭔가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인공 강우를 좀 내리게 하면 좀 가뭄이 안 나면 좀 불도 덜 난다고 이제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보통 이게 사회자 이렇게 얘기해. 자 봐봐요. 최근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길어지고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논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이슈 이런 거 보통 얘기 많이 하잖아.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인공강우 실용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강우 실용화와 관련해서는 찬성 측과 반대 측 입장이 대립되고 있어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강우를 실용화해야 한다. 자 여기 무슨 논제다? 정책님 이거 잘 기억해. 이런 거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 있어. 정책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가 입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성 측 하고 이제 사회자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야. 소개를 이제 얘기하는 거지. 자 이제 혼자 봐도 되겠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토론에 앞서 논지에 쓰인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인공강우는 구름 속의 화학물질을 살포해 물방울을 성장시켜 비를 내게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용화는 실험 단계를 넘어가 국가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거는 읽고 풀면 되지만 내신이니까 이 개념들 좀 잘 기억을 해둬. 실험 단계를 넘어서 이제 국가가 본격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실용화라는 거. 제도화하는 걸 얘기해. 제도화. 이렇게. 실용화는 제도화. 자, 일단 이제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좀 얘기해 줘야 돼. 자, 이게 핵심이야. 자, 일단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찬성 측은 당연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얘기를 해줘야 돼. 문제의 어떤 심각성을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찬성 측은. 반대 측은 이제 당연히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최근 가뭄 일수가 늘어나고 산불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 해에 가뭄 발생 일수가 50일 이상이었던 해는 2000년 이전에는 5번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0번으로 2배나 증가했습니다. 건조한 날이면 많이 늘면서 봄철과 겨울철 산불 발생 빈도도 2022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2.5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즉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어떤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용의 어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막 주장하는 게 아니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인공강우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실험을 거쳐 실현 가능성 이거 체크해야 돼. 이게 찬성 측은 당연히 실현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반대 측은 아니야 실현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이제 따지겠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차례 수행한 인공가공 실험에서 51번 성공하였고 2021년에는 3.5mm의 강우와 7.5cm의 강설에 성공하였습니다. 실험 단계에서 성공한 강우량으로는 자,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미흡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실험 성과는 우리나라의 한 대뿐인 인공가공 전용 항공기에 의뢰된 것입니다. 전용 항공기를 더 확보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늘려 인공가공을 실행한다면 인공가공으로 가뭄과 산불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역시 뭐다?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은 이제 반대신문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사회자가 이제 정리를 해주면서 토론자 반대신문 있겠습니다. 반대쪽에서 지적을 합니다. 자,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근거를 이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찬성측이 2022년 월별 건조 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 그래프를 보면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이 빈번해진 곳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역시 또 통계 자료 가지고 또 근거 대고 있는 거야. 근데 또 반대치기 4월과 12월은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의 흐름이 맞지 않는데 찬성 측이 건조일수와 산불 발생 건수를 상관있다고 해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 통계에 따르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사람이 실수 그러니까 건조한 것보다는 실수로 담배 피우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산불의 비중이 33%로 산불 발생 원인 1입니다. 건조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인공 가구보다는 실수로 낸 산불을 막는 게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사람들 실수 못하게 하는 게 산불 예방치 아니냐, 인공 가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면서 또 이렇게 따지듯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찬성 측이 뭐라고 합니까? 근본적으로 건조한 기후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단 한 건의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좀 건조하면 날 수도 있잖아.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안 건조하면 안 날 거 아니야. 2019년에 기상청에서 밝혔듯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인공가구로 건조한 대기를 바꾼다면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음 분 또 이제 반대측 입론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 반대쪽 입론으로 갈게요. 좀 지겨도 그냥 같이 볼게. 자, 봄철과 겨울철 가뭄과 산불은 우리 사회가 해결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은 찬성 측과 입장이 같습니다. 자, 일단은 입장은 같다. 자, 일단 산불 예방하고 이런 것들은 입장이 같아. 하지만 인공가공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르다고 해야 되겠지. 실용화를 고려해야 할 정도로 가뭄과 산불이 심각한 건 아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아까는 심각하다.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심각하지 않다. 반대도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 강수량보다 약 500ml 이상 많을 정도로 풍부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에 비해 1인당 물 사용량이 많고 자, 가뭄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수자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아 수자원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산불은 다시 한번 또 얘기하네. 사람의 실수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실수로 낸 산불의 비율이 봄철에 논밭을 태우거나 산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진 것까지 더하면 산림이 일으킨 산불은 그 비중의 전체 59%에 이를 정도입니다. 따라서 산불 문제는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실수로 낸 화재나 쓰레기 소각 등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공가구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실수 이런 것들을 차단해야지 그래야 예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공가구가 좋은 해결책이라는 것에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가구를 실용화하기 아까 실현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실현 가능성 실용하기 어렵다. 여기 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걸 또 지적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정서적 반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인공가구를 시행할 경우 주변 국가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자, 그러면서 한 지구 환경과 교수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인용을 또 하면은 또 이제 글의 어떤 신뢰성 올라가죠. 자, 환경학 교수는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의 인공가구 시행이 주변 강수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는 한 신문사에서 특정 국가가 인공가구를 시행한 것에 대해
주변 국가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보도하면서 중국이 좀 저거 많이 했잖아. 사실. 이처럼 인공가공을 시행하려면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공가공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 자, 그러므로 인공가공의 실용화는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반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반대신문 하는 거야. 자, 인공가공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로 정서적 반감을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있어요? 자,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설문조사를 갖고 얘기를 하네. 그래서 미국이 10명 중에 7명이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는 반대측이 야, 이거 외국 거 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우리나라랑 좀 안 맞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이제 따진다는 얘기지. 자, 이제 그거 잘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또 뭐래요? 나비 효과라는 용어처럼 기상은 변수가 많고 복잡하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인공가공으로 예상하지 못한 기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특정 국가에 항전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설문조사의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반박을 하는 거지. 자, 그 다음 좀 힘들어도 또 가볼게요. 두 번째 또 인문하는 거야. 인공가공의 실용과 기대되는, 자, 여기 체크해. 중요한 말이 나와요. 효과와 이익. 자, 심각성, 실현 가능성, 효과와 이익. 이 세 가지가 필수 쟁점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효과와 이익이 있다고 이제 얘기하겠지. 그래서 비용보다는 이익이 더 크다. 이렇게. 2010년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연간 36억 원을 투입한 인공가공 실험의 경제적 가치는 600억이 넘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용보다 경제이익이 더 크다. 자, 비가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산불이 번지지 않게 하고 십수만 톤의 수자원이 생깁니다. 자, 반대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는 인공가공 실용화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강우량 수치만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공가공 기술의 개발 역사는 연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인공가공 기술의 선진국에 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은 모두 기술 개발 역사가 70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보다 배 이상 깁니다. 또한 해당 국가들은 인공가공의 시행에 필요한 항공기도 수십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이든 실용화에는 비용이 듭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인공가공 개발 역사는 차이가 크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술 격차는 7년 이내라고 한다. 우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전문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이제 반대신문 하는 것이. 자, 인공가공의 경제적 가치가 투입 대비 10배가 넘다고 했는데 저희도 그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대기질 개선 효과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자, 대기질 개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네요. 자, 미세먼지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심리적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찬성식은 인공가공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인데 아직 그 효과가 명확하게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면서 또 이제 질문을 따지죠. 자,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중국, 태국, 인도 등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인공가공을 실험하고 있다. 얘도 또 다른 나라 가지고 얘기하네. 또한 미국의 세계적 기상조절 전문가는 인공가공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1m의 약한 강수에도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줄어든다는 연구 논문도 있다. 여러 가지 좀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 인공가공에. 근데 이거 인용적인 거예요. 그렇지, 이거는 또 그 신문을 인용했다고 볼 수 있겠지. 역시 인용. 체크해볼까요? 인용 이렇게. 보고 잘 기억.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맞지? 그래야지 글의 신뢰도가 높아가는 거야. 졸려도 좀 같이 한번 볼게. 자, 이게 좀 재미가 없어.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 좀 힘내봐. 과학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와 개발 및 투자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한 없이 지원될 수는 없습니다.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인공가공 실험에 200억 가까이 투입되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 그럼 이제 반대측은 뭐야? 비용이 더 크다 이렇게. 이거 잘 체크해도. 이거 지금 읽을 때는 안 어렵거든? 근데 문제 나오면 이상하게 헷갈려. 조심해야 돼. 약간 비문학 같은 느낌이긴 해. 사실은 화법 문제이긴 한데. 자, 이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만들 때 이용되는 화학물질. 또 뭔가 안 좋을 거 같잖아. 독성을 또 지녔잖아,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사람들 반응 어떨까? 이러면서 따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봄철과 겨울철 가뭄이 인공가공으로 고려할 정도로 또 심각한 상황 아니야. 아까처럼 또 심각하지 않다 또 얘기하겠지?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또 역시 마치 보건기구 구성법 신뢰할 어떤 기관의 자료를 또 얘기하니까 또 신뢰성. 세계 인구의 절반가량은 1인당 하루 100리터 이하의 물로 사라져. 우리나라는 3리터. 우리는 사실 물이 풍부해. 그리고 인공 가구도 강수량을 늘려 가뭄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수자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수자원을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물 공급망을 구축하고 일상생활에서 물 절약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공급망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인공 가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또 반박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반대하는 거죠. 혹시 인공 가구를 실행하고 있는 있거나 실험 중인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언론 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여 개국, 생각보다 많긴 하네. 자, 반대측이 언급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인공 가구의 적극적인 아랍에미리트는 현재까지 1,500만 달러 이상 투자했고, 얘네는 사막이니까 그렇지. 자, 미국과 중국은 인공 가구 선진국으로, 중국이 제일 무섭죠. 예산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에 비해 중국도 사실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 없애려고 지금 인공가구 실험 많이 하고 있긴 하죠. 자,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공가구 예산은 매우 적은데 이를 두고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한 비판 아닙니까? 자, 아닙니다. 인공가구가 성공하려면 지형과 기후가 적합해야 돼. 이거 중요한 말을 해요. 잘 봐요.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구름에 체크를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가 필요할 때는 우리가 구름이 없어. 그럼 이거 구름이 없는데 이거 인공가구 어떻게 쓰냐? 그래서 역시 세금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까지 이제 입론이 끝났고 이제 반론 시간이야. 그럼 이제 반대부터 이제 순서대로 반찬 이렇게 이제 가고 토론이 끝나. 이제 그거만 보고 이제 좀 끝낼게. 과연 인공가구의 실용화만이 봄철과 겨울철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네. 물 공급망 구축과 물 낭비. 이게 이제 이 사람 반대측의 주장이겠죠.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인공가구에 관한 국제적 규약이 없다. 자, 우리나라의 인공가구 실험에 인근 국가가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인공가구의 효과가 확실하지 않고 국가 간 분쟁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인공가구의 실용화는 좀 더 두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잘 정리하고. 자, 그 다음 단기적으로 보면 인공가구의 실용화에 여러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물은 인류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비싼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는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가구의 실용화는 가뭄을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수자원 조절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국가적 이익이 될 것이다. 역시 이익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네요. 자, 이제 반대. 인공가구가 효과적이면 비를 내릴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이 없다고 해서 맞지? 구름 없는 날이 많아 인공가구를 실시하기 부족합니다. 이에도 고려해야 할 기상 요소가 너무 많아 인공가구 실용화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또 이런 거니까 또 맞는 말 같아.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찬성이 얘기하죠. 가뭄을 비롯하여 산불,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공가구 실용화는 가뭄과 산불을 예방하거나 해결하고 특히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좀 효과들을 얘기하고 있죠. 반대측에서는 시민의 물 절약을 강조하는데 물 절약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물 사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 절약 캠페인은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가뭄 때문에 급수 제한까지 거론되는 나라입니다. 안정적인 강수량을 확보하려면 인공가구를 실용화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토론을 딱 해서 마치겠습니다. 끝이다. 여기까지. 지금 한번 쭉 읽어봤는데 이거 사실 그냥 암기해야 돼. 찬반을 이렇게. 그러니까 입론은 찬반 이렇게 가잖아, 맞지?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교차조사가 있는 거야. 반대 신문이 알겠어? 교차조사. 그리고 반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반찬. 그리고 대신 교차조사가 없어. 알겠지? 사이사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찬반 그러니까 끝나고 반찬 일어나는. 그렇지. 끝나고 반찬이야. 이건 발언을 하는 거야. 그 중간에 교차조사는 다른 거야. 알겠지? 그거 잘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걸 그냥 애워야 돼. 이거 지금 내신이니까 애워야 돼. 이거는. 이거 지금 내신 시험 볼 때 독해력을 풀면 안 돼. 그냥 이거 약간 통합사회 같이 암기를 해도 차라리. 그래야지 정확하게 맞춰. 알겠어? 그래서 인공가구 지금 심각하다. 어떤 상황인 거지? 반박하는 내용 뭔지. 그렇게 정확하게 풀어야 돼.
근데 물론 이제 모의고사는 화작으로 풀겠지. 1번에서 10번 같은 문제. 근데 내신이니까 좀 외워둬야 돼. 그리고 이거 별표 쳐. 이거 사회자의 역할, 토론자의 역할. 이거 별표 쳐. 이거 얘기 딱 좋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토론을 이상한 거 봐가지고 감정적인 발언을 삼가야 되는데 감정적인 발언하고 침착해야 되는데 침착하지 못하고 예의 있어야 되는데 예의가 없고 그리고 뭔가 근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고 그래서 요거 뒤에 표 있죠 여러분 요걸로 이제 정리해서 싹 외우면 돼 요거 지금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주장 이유 근거 요거 알겠지? 알겠어요? 중요합니다. 자, 됐고 이제 앞으로 가서 이제 하나만 보고 좀 이제 정리하자. 그 조금만 다시 쉽게 좀만 앞으로 가가 이제 그나마 토론을 해야 좀 잘. 이거 짧아 이거는. 이거 좀 재밌어.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42페이지 논설문. 너희들이 스스로 읽어도 되는데 좀 같이 읽을게. 42페이지. 국어 원래 제일 재미없어. 이 텍스트를 계속 읽어야 되잖아. 네. 화장실이요. 그럼 조심히 한번 갔다 와봐요. 아이고. 준이야 별로 안 졸린 것 같은데. 준이 약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준이 안경 떨어질 것 같은데. 동민아, 우리 최동현 네? 갈 때 돼서 좀 신난 것 같은데. 지금 애들이 뭐 물어봐갖고 좀 제가 애들이 뭐 안 오는 거 아니야 사전 모임? 아니 이게 질문이 좀 많아서 네가 그 대장이야? 살짝 그런 느낌이 조장 느낌이 해갖고 이제 선배님들 말씀 듣고서 뭐 전달하고 나른한 오후다. 이걸 뭐 수학 테스트 본다며 왜? 아니야? 어차피 되지. 모이게 되면은 저희 난 원래 정규 수업이 있어. 화요일날 수업이 있어. 근데 모의고사 뭐 보고 싶어 그거? 집생 그거 그 모의고사 시험 본다는 거 아니야? 시험은 아니고 그냥 와서 문제 풀 그냥 자습 느낌인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 분만 특별해서 잠깐 1시간 동안. 선생님들 수업이 있어. 2학년 원래 정규 수업 화요일이잖아. 아침부터 이제 일찍 와서 이제 자습하고 이렇게 하는 거 선생님들이 저기 볼까봐. 수업을 문제 자 이제 42페이지 동물도 권리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돼 일단 오늘은 딱. 그러면은 지금 문법도 일단 했고 그다음 길도 했고 그다음에 토론까지 좀 깔끔한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모의고사 기분 좋게 보고 모의고사 이번에 들어가잖아. 문학 들어고 하잖아. 그러면 그 주에 이제 문학도 이제 해설하고 문학 연습하고 그리고 다시 문법 다시 돌고 또 하고 이러면 이렇게만 밀리지 않고 따라오면은 숙제 안 밀리고 하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근데 밀리고 또 저번처럼 안 했어요 이러고 주체 높임 특수에 얘기해봐 무엇이다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준이야 일어나봐. 민규야 숙제 잘하고 있지? 민규 이기야 민규야 이제 이거 끝나고 숙제 못하고 다 해야 돼 알겠지? 자 힘내봐 다들. 이거 대신고 불쌍히 죽어서 왜 대신고 갔어? 근데 또 대신고 가야 또 잘 되잖아. 물어보는 거. 고단수인데 빨리 갔다 와봐. 그래요. 원래 한 번 풀수 가도 되는데 그 저기 동현이가 3시에 가서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밥 차에서 뭐 먹었어? 저 사이버로요. 쌀먹어. 아 진짜 개고. 햄버거도 이제 질리지? 인생이 원래 질려. 어렸을 때가 재밌지. 햄버거도 쌀먹어 몇 살 때 처음 먹었어? 고등학생 때 그때 처음 먹었을 때 맛있지. 지금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니야? 저도 이제 그때는 싫어했어요. 아 그래? 왜 싫어해서? 그때 불고기만 좋아했어가지고. 치킨 먹어 안 되겠구나. 자, 우리 동현아 들어와. 동현아. 근데 어. 많이 해야 돼가지고 그냥 빠르게 집에 나가고 맞아. 그리고 저희 문제 퀄리티 좀 많이 높은 걸로 좀 주시면 그 문법 같은 거? 문법도 그렇고 문학도 진짜 좀 나올 만한 거 겪어가지고 그래. 그 저번에 준 거 했어 안 했어? 길 그거. 그랬죠 다 했죠. 다 했어. 그거 어떻게 봤어? 네? 많이 잘했어? 그건 근데 모르는 게 없는데 진짜? 보면은 좀 너무 쉬워가지고 그래? 좀 어려운 건데 나. 그게 아니라 그 엮어가지고 나오는 걸 많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 비밀 한 번씩이나 정리 돈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 만드신 건 아니더라도 좀 자료 같은 거 좀 많이 그 대비적으로 막 줘야지고 뭐랑 뭐 자유론이랑 뭐랑 뭐 브리치가 정리된 것도 좀 주셨어요. 오케이. 제가 카톡으로 따로 오케이. 근데 그 정의로는 안에 자유로운 얘기도 나오나? 그게? 네, 다 나와요. 그거 해서 문제 주도록 할게요. 개인데 사회 뭐 이런 거. 자, 그럼 빨리 이거 지금 봅시다. 동물도 권리가 있을까? 그리고 저기 윤동주 또 문제 쫙 한번 또 뽑아주고 문법도 좀 주고 일단 오늘 준 건데 좀 더 줄게 알겠지? 10분 안에 가능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고 싶어한다. 고통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남과 어울려 살려는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한다. 욕구가 있죠? 다 이렇게 욕구에 체크해 줍시다. 자, 그리고 근데 뭐다? 동물도 마찬가지다.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주변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 동물의 욕구를 돌아보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날개짓하며 높은 곳에 오르고 흙을 쪼고 싶은 닭을 자 공장 식사 그렇죠. 막 닭장에 가두잖아요. 이게 지금 맞냐? 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동물원 이런 것들 이게 지금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서 뭐 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해.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질문 형식. 자, 과학자들은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해부학적 구조와 진화론적 증거 등을 확인함으로써 척추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신경체가 인간과 근본적으로 같다는 사실. 그러니까 같아. 동물도 인간이랑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꼭 과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그렇지. 과학을 동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사실. 이 정도는 다 고통 느낄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나타낸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한 거에서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 그렇죠? 우리가 타인의 고통 느끼잖아. 근데 동물도 그럼 사실 마찬가지라는 얘기지. 이와 마찬가지로 동물이 나타낸 행동이나 소리가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와 비슷하다는 것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꼭 과학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해서 이게 끝이야. 자, 동물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당연하고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인종에 따라 차별하면 인종차별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동물도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로 가는 거야. 흑인 노예제도 이런 거 이제 안 되는 걸 알잖아. 피부색 따라 사람 판단하면 안 되는 걸 알잖아.
마찬가지로 동물도 종에 따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동물이란 종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힘든 얘기긴 해 사실. 그래서 종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을 하지 않듯이 종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 거야. 자, 여기 역설하다 이런 단어는 어휘 잘 공부해야 되겠지. 힘줘서 말하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은 약자를 위한 사회적 진보에 해당한다. 사회적 진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는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역시 또 이제 인용하네요, 맞죠? 이런 것들. 왜? 네? 왜? 아니.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다해가 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확산된 이후 동물학대 건수가 크게 줄었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동물학대하는 사람이 나중에 살인까지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동물에 대한 학대 이런 걸 좀 잘 관찰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주고, 이를 통해 폭력과 야망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개선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니까 개선이 되면 다 개선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또 간기 얘기하네, 맞지? 또 인용하고요. 그래서 위대함과 도덕성은 동물에 대한 태도로 판단할 수 있다면 약자에 대한 태도가 한 인간의 인성, 더 나아가 국가의 도덕성까지 드러냄을 강조하였다. 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은 동물은 인간과 다르므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이성적 사고를 하고 언어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그치. 그러나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 그럼 얘네 언어 사용 못하는데 그럼 뭐 너 너무 빨라요. 좀 빨리 하고 있지 좀. 빨려서 될 거. 아니 도현아 왜 먼저 가는 거야? 아, 에? 동이 3시야. 아니 괜찮아, 천천히 할게요. 근데 아까는 빨리 하자며. 방금 전에 빨리 하자며요. 아니 그 쉬는 시간이 좀 많다는 얘기였고 그냥 쉬는 시간에 네가 자자고 했다며. 아까 아니라 방금 물 마시는 시간. 어쩌라는 거야? 그게. 자, 아무튼 빨리 할게. 빨리 봐봐. 따라와봐. 그렇잖아. 니들 졸린다고 좀만 2분만 자자며. 그래가지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잤어. 그래가지고 이제 좀 빨리 문제 천천히 보려고 하니까 빨리 해요 선생님. 이거 또 문제도 풀고요. 그래 알겠어. 그래서 빨리 보니까 천천히 해요. 천천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한번 와봐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좀 빨리 갔어. 여기 한번 일단 보세요. 여기 일단 봐봐. 반대하는 사람은 이성이 있어야지 있는 게 동물과 차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특히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얘기했어. 자, 인간 중에서도 갓난아이는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 없어. 자, 갓난아이는 우리와 같은 인간 종에 속하므로 동물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잖아, 맞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논리가 돼. 나와 같은 인간인데라는 태도는 나와 같은 인종인데라는 태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지금 반박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동물도 인간처럼 우리가 좀 대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지금. 이제 끝났어. 사실 여기까지가 끝이야. 지금까지 살핀 바와 같이 동물에게는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는 존재는 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권리가 침해돼서 안 된다. 근데 도대체 어디까지 그럼 해야 되는지가 좀 약간 막연한 글이긴 해. 따라서 우리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려는 사람들도 동물에게 학교 다닐 권리나 투표할 권리를 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성적 사고와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동물의 본능을 존중하자.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동물을 존중하자는 건 본능을 존중하자는 얘기입니다.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은 동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자, 동물의 본능을 무시하고 좁은 우리에서 이렇게 기르고 공장에 축산, 뭐 동물원 이런 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지 사실. 동물 실험도 안 해. 그럼 어떡하냐. 사실 대안 없는 얘기긴 해 어떻게 보면. 자,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맞도록 존중하는 것이 인권의 기본인 것처럼 동물도 동물의 본능에 맞게 행동하도록 존중하는 것이 동물의 기본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최대한 지금 동물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동물원도 많이 좀 개선되고 있고 동물 실험도 좀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이 글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표를 좀 암기를 정확하게 또 해둬야 돼. 지금 읽을 때는 어려운 글은 아니야. 근데
막상 보면은 또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 좀 대비를